네,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네, 저희가 물량을 확보를 좀 해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AI 이 기업들이 뭐 엄청 합종 연행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관련된 요 시장의 변화, 요 기업들의 변화를 또 잘 읽어야 우리가 투자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스탠딩 홍선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아주 구수했던 시간, 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방송 내용은 최첨단, 말투는 구수함으로. 중대장님 같아 보이는. 중대장. 중대장님 이미지.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네, 아시죠? 네.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자, 그러면 요즘에 뭐 기업들이 서로 뭐 M&A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M&A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연맹을 맺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종종 있죠. 전략적 제휴라고 표현 드리는 게 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은 이제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들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M&A를 하기에는 서로 덩치가 너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밀접하게 협업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회사들이 좀 눈여겨 볼 만한 오늘 큰 건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릴 회사들은 네. 일단 카카오와 오픈 AI. 네. 오픈 AI는 워낙 이제 유명하잖아요. 챗 GPT로. 네. 그리고 뭐 SK텔레콤과 퍼플렉시티. 네. 그리고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야놀자와 구글. 그리고 이제 약간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네이버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들 어떻게 먼저 카카오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뭐 일반적인 국민분들이 많이 쓰시는 서비스이기도 하시고 네. 또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희 이제 프로에서 다뤘었던 것 같은데 지난 2월 달에 그 오픈 AI에 네. 샘 엘트먼이 찾아와갖고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전략적 제휴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카카오의 카카오톡과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가 내세울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 카나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카나나에 이제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네. 그 오픈 AI의 챗 GPT도 함께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중심이 돼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오픈 AI와 카카오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 제휴가 네. 밀접하게 맺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나나가 이제 카나랑 나나랑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직은 더 구체적인 거 없어요? 사실 이게 계속 출시가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원래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8월에 그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분기마다. 네. 그때 했을 때 연내에 카나나를 좀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연내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께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연말쯤에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 좀 네. 기대에 못 미치다는 반응을 보였고 네. 그래서 또 미뤄졌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샘 올트먼 왔을 때라든지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도 가급적 연내에 그게 또 연내예요. 2025년 연내에 하도록 하겠다. 네. 이게 자꾸 좀 미뤄지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카나와 나나에서 이제 카나나라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로서는 아무래도 좀 속이 타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해외 빅테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은 계속 내놓는다 했지만 아직 그 선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돌파구로서 이제 오픈 AI라는 아주 외국에서 강력한 이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쪽 진영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카나랑 나나는 뭐예요? 이게 좀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네. 그 AI 그냥 에이전트 서비스인데 그냥 뭐 단체 채팅에 이제 특화된 AI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 네.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있어갖고 이거를 그냥 이름을 카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 카카오가 원래 이제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런 걸 잘 특화를 시키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접목됐다. 그냥 일반적인 AI 비서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걸 뭐 예를 들면 카나고 좀 단체 대방에서 하는 게 나나다. 아마 단체가 카나고 개인이 네, 나나일 네, 겁니다. 네, 나나 네, 이렇게 네. 해갖고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카나나고 예, 합쳐서 예. 카나나고 그 카나나를 오픈AI랑
오픈 AI랑 뭘 어떻게 붙인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이제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네. 보통 이제 LLM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거대 언어 모델. 네. 예를 들어 챗 GPT가 있을 거고 구글은 뭐 제미나이라는 게 있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는 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X가 있고요. 네네네. 이런 기반이 있어야 그 위에 이 서비스들이라는 이제 조금만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LM은 토지고 네. 그 위에 들어가는 그 서비스들은 이제 집이라고 서비스는 이제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단단한 토지를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네. 본인들이 예전에 만들겠다고 했던 게 코어 GPT 2.0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본인들이 만드는 그 LLM입니다. 본인들이 오. 이제 토지를 만들겠다. 네. 근데 혹시 홍은택 대표라고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카카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정신아 대표 이전에 카카오 대표분인데 네. 그분이 계셨던 시절부터 내놓는다 했지만은 결국은 내놓지를 못했거든요. 네. 결국 카카오는 지금으로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LLM이 없어요? 일단 공개되는 LLM은 없죠. 내부적으로는 개발해 놓은 게 있지만은 성능이 이제 미치지 못하니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GPU는 많이 좀 사놨어요? GPU도 이제 이걸 정확하게 밝히진 않는데 제가 네이버는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네이버는 2023년에 한 2,400억 원 정도 샀는데 네. 카카오는 그보다 그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으니까 2,000억 원 미만 정도 사들인 거죠. 사실 네이버가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뭐 네네. 인공지능이라든지 IT 쪽에. 그런 네이버가 2023년에 한 1조 9천억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자료가 나오면 봐야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곳, 구글 그런 곳들은 그건 네. 1년에 뭐 뭐 1,000억 달러를 네. 투자합니다. 그렇죠.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50조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막 물량으로 상대해서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도 사실 맞긴 그러네. 합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GPU만 있어서 되는 거냐? GPU를 갖고 막 엔지니어들이 직접 놀아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인력은 지금 계속 뭐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늘리고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요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좀 이른 시기부터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게 2017년에 카카오 카카오 브레인, 브레인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CA 협의체 의장직을 사임하신 그 김범수 창업자가 실제로 그 카카오 브레인의 초기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제 오너가 이제 대표를 맡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힘을 한번 여기다 실어준다. 쏟겠다. 네. 이제 그거였는데 그래서 2017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진출했었고 제가 이제 좀 재무제표를 보니까 카카오 본사가 그 카카오 브레인한테 썼던 게 여태까지 한 2,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진짜 해외 빅테크들에 비교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다. 나름 한 건데 근데 성과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계속 이제 뭐 여러 서비스들을 내놨거든요. 네. 여러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 서비스들이 모두 다 그냥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접게 됐어요. 막 그 몇 달 안 돼서 접은 것도 있고. 혹시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왔고 여기 아. 따로 적어놨는데 이미지 생성 서비스 비디스커버, AI 영어학습 서비스 레미, AI 챗봇 다다음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카카오 브레인이 이렇게 성과가 잘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카카오 브레인을 이제 좀 해체를 하고 네. 본사로 흡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수년 동안 이게 개발을 진행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최근에 인력이 좀 많이 이탈을 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카카오 브레인 그러니까 그 AI를 네네네. 총괄했던 김일두 대표란 분이 계시는데 네.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임직원들과 함께 나가갖고 자기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우리가 AI 만들겠다. 네. 그리고 카카오가 또 약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계열사들이 많고 이게 분산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개발도 막 뭐 어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처럼 딱 한 군데가 딱 찍어갖고 여기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카카오 브랜드 있었고 또 본사에도 따로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곳도 네네네.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쪽은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약간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형식으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클라우드 좀 파는 쪽으로 네. 완전 전환이 됐고 좀 카카오가 이제 이게 막 중앙 집권적인 그런 걸 여태까지 잘 안 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AI 쪽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걸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하고요. 네. 또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GPT 2.0이 아직도 못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는 AI 전문가분께 좀 여쭤보니까 뭐 지금 현장에서 계시다가 지금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초반에 막 챗 GPT 초기 버전 나오고 막 그게 끌어올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는 카카오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좀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성능 개발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때 같이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께 좀 미숙하니까 더 보완해서 발표하자. 그러려고 봤는데 챗 GPT는 훨씬 더 성능이 그 사이에 좋아졌고 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큰 기업 체면에 엄청나게 이게 수준이 벌어지는 거를 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더 못해. 결국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챗 GPT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닌가 네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럼 결국은 이제 계시더라고요. 핵심 기술 없이 그냥 챗GPT에 이거에 서비스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뭐 정확한 설명은 챗 GPT뿐만 아니라 우리 것도 같이 이제 붙인다. 100%챗 GPT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다. 이렇게 말씀만 하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챗 GPT 의존도가 초기에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인공지능의 그 프로세스는 챗GPT가 담당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에 아름다운 서비스들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뭐 할 수 있으면 뭐 그거 하는 거 좋은 건데 그런 서비스들은 뭐 카카오가 좀 여러 사람들 잘 잡고 있으니 우리가 좀 하겠다 이 컨셉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 지난해 8월에 네. 실적 발표 컨퍼런스가 있을 때 그 정신화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이제 LLM 개발보다는 좀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 B2C 서비스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프로님께서 정확하게 뭐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른 인프라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확산됐을 때, 그다음에 예. 이제 통신의 기술이 좋아졌을 때, 인터넷 확산됐을 때 이제 인터넷 기업들 막 생겼었고, 통신 확산되고 나니까 막 OTT 기업들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도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결국은 서비스로 갈 건 맞는데, 근데 일단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를 그러니까 다른 LLM을 이용해야 된다면 네. 이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그 각종 이제 LLM 갖다 네.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혹시 그 반도체 무어의 법칙이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체의 성능은 좋아지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진다. 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AI에도 예,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초기 버전하고 요즘 나온 버전을 보면은 그 토큰당 가격이 이제 여기 토큰을 단위로 이제 가격을 하는데 네. 한 지금은 이제 예전 가격이 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몇 년 사이에 95%가 절감된 거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국 그 LLM을 사다가 서비스하시는 기업이 한 군데 있어갖고 네. 거기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솔직히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싸진 건 낮아졌다. 맞고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는 챗 GPT였지만 요즘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뭐 라마의 그것도 있고 뭐 클로드도 있고 네. 미스트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끼리 지금 사실 경쟁을 되게 많이 해갖고 가격은 굉장히 지금 뭐 저렴해진 상황이다. 그래요? 그렇게 예. 그렇게 뭐 가격 부담은 확실히 굉장히 많이 절감됐습니다. 네, 뭐 네, 95%, 97%가 할인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LLM을 갖고 자신만의 뭐 학습부터 추론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예, 예.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러면 뭐 API 끌어다가 이제 그럼 나는 서비스에 좀 집중할 거야 이런 기업도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냥 두 가지의 방향이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X를 네.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근데 그 최소연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발언한 걸 보면은 뭐 외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외부 LLM을 우리가 좀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는 풍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것이다. 선두 업체와의 기술적 격차를 최대한 따라잡아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기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외부 기업과의 또 협상력이라든지 그리고 테크 기업으로서 그런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를 오픈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오픈 안 했습니다. 외부 기술 안 썼고 지금은 자기들 것만 쓰고 있지만 오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키워 나갈 것이다. 사실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텔레콤이 LLM에 있어서는 크게 그 존재감은 없잖아요. 네. 존재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CEO 분이 얘기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제 기업 경영진들은 우리 자체적인 기술이 없었을 때 그 협상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준비는 해야 된다.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그 자신들 거를 이제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건데 현재로서는 그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이니까 당장 서비스를 내놔야 되니까 일단은 좀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카카오는 그렇고 혹시 다른 데 좀 눈여겨볼 만한 데는 혹시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좀 SK텔레콤 얘기가 나왔으니까 SK텔레콤.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00년대 말부터 약간 모바일 혁명이 진행돼서 그 전에 이제 IT 업계에서 통신사 그러니까 SK텔레콤이라든지 KT가 갖고 있었던 패권을 상당 부분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마치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자를 안 쓰고 이제 카카오톡을 쓰는 것처럼. 근데 이제 통신사들은 이게 이제 좀 요즘의 상황이 이렇게 AI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본인들한테 이 잃어버린 패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업계가 한번 출렁일 때 그때 이제 한번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되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외국에도 뭐 회사도 만들고.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지난해 9월에 이렇게 협업을 맺은 그 퍼플렉시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픈 AI 연구원 출신 분이 그 창업한 회사인데 자체적인 LLM도 있습니다. 소나라고 하는 자체적인 LLM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그 뭐 챗 GPT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LLM을 다 갖다가 이용자들이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파인 튜닝을 해갖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이제 SK텔레콤도 우리도 약간 검색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좀 흡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 협업을 시작했고 근데 여기는 이제 협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SK텔레콤을 이용하시는 분이 2,300만 명 정도 되는데 SK텔레콤 이용 고객들 중에서 신청을 한 분들에 한해서 퍼플렉시티 이용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 이용료가. 근데 SK텔레콤 고객 중에서 내가 퍼플렉시티 좀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그 1년 이용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 이미 다 저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이제 SK텔레콤이 내놓은 그 AI 서비스가 A-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또 퍼플렉시티에 이 검색 엔진이 삽입이 되는 등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퍼플렉시티에 2023년에 상당히 초기부터 좀 한 150억 원 정도를 좀 투자도 했고 이렇게 좀 밀접하게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SK텔레콤을 ADAS를 통해서 우리가 그 뭐 다양한 뭐 GPT라든지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또 다른 것들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가 어떤 그 예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제치고 어떤 패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이 연결고리는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계획을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걸 말씀드릴 까먹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LLM들을 갖다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쪽하고 같이 SK텔레콤만의 LLM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기술적으로 LLM을 만드는 거는 퍼플렉시티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인들의 좀 이용 습성이라든지 이용하는 모습이라든지 한국적 문화, 한국적 이제 사회적 맥락 그런 걸 좀 투입해 갖고 SK텔레콤과 SK텔레콤 주도로
좀 한국형 LLM을 만든다. 네. 이런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LLM을 만든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지금도 말씀드린 이제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 많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내세우는 게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슬픈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기술력 자체로는 막 엄청나게 월등한 거를 만들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 그 맥락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좀 내놓겠다.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게 내수 시장 갈라먹는 걸 거 아니에요. KT든 SK든 한국형으로 최적화된 뭘 만들면 물론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결국 이제 이런 인공지능 어떤 서비스라든지 상품화된 어떤 것은 그래도 글로벌하게 가야 그나마 좀 승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해봐야 그것도 괜찮나? 근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번 검색 시장에 전 세계 검색 시장의 패권을 보시면은 그 자국만의 그 기술력을 갖고 견디고 있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 거의 없거든요. 네. 지금 한국하고 네. 뭐 중국은 좀 약간 사정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국가 자체가 하는 거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뭐 체코 정도가 네. 자국 그 검색 그 모델이 이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나라인데 체코. 예, 그래요? 예. 그게 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야후제팬 같은 경우에도 다 네. 맞아요. 예. 사실 이제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 나라의 내수라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시장이라도 지킨다는 자체가 이 IT 패권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네네네. 또 이제 네이버 뭐 다시 그냥 네이버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얘기하셨는데 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거를 약간 사우디라든지 그런 쪽에 좀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2023년에 한 1,300억 원 정도를 좀 이제 그 사우디한테 뭐 관련해서 좀 매출을 올린 적도 있고 네. 작년 9월 정도에도 뭐 빈살만인 그 왕세자가 그 진두 지휘하는 그 데이터 그 청이 있거든요. 네. 그 청과 협약을 맺어갖고 한국형 이제 LLM을 수출한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아랍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LLM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거부감이 있나? 미국 문화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랍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자국, 그러니까 아랍어가 되겠죠. 아랍어 기반의 LLM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결국 근데 아랍어 기반의 LLM 만들려고 해도 본인들이 좀 약간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소수 언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또 쓸만한 성능의 LLM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기업들 찾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한국이 되는 거죠. 한국은 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한 뭐 8천만, 9천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수 언어잖아요. 근데 이 소수 언어를 바탕으로도 LLM을 또 하이퍼클로바라는 어느 정도 괜찮은 LLM을 만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네이버하고 이제 사우디가 이제 손을 좀 네. 이제 잡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네이버가 예전부터 내밀었었던 그 소버린 예, AI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우디 이후에 별다른 게 특별한 수주 소식이 잘 안 들려서 이게 계속 잘 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어때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사우디에 지금 좀 초기에 좀 집중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른 국가들에서는 근데 왜냐면 일단 사우디에서 좀 실적을 내야 그걸 또 이제 다른 국가들한테도 퍼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네이버 그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즘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좀 안보 쪽에 관련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약간 외국 LLM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혹시나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중에 작동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우디를 현재로서는 중심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외 진출까지 고려를 하는 게 뭐 맞다. 뭐 아니다. 내수에서 갈라치게 하는 거는 내수에서 나눠 먹게 하는 건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그런 수요가 있고 이런 수요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국내 기업들을 워낙 네. 기대하는 게 많아갖고 더 잘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자체도 굉장히 좀 희귀한 사례거든요. 자국에서 이제 자국어 검색 엔진이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하고 싸워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네. 좀 상대
좀 네, 글로벌하게 네, 봤을 네. 때는 좀 희귀한 맞아요. 현상이다 이렇게도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도 사실 자국 메신저 이렇게 쓰는 나라가 뭐 흔치 않죠, 그죠? 흔치 않죠.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다만 이제 혹시 AI가 막 트렌드되고 사람들이 다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야 우리도 빨리 하나 뭔 해봐. 근데 이제 여기에 진정성이 정말 있어서 막 AI를 막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만약에 혹시 그랬을까봐 그게 좀 걱정되는 건데 예, 예. 그렇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예예. 네. 그러나 뭐 돈 혹은 뭐 인력 뭐 등등의 여러 어려움들이 아마 이 회사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그걸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LLM 모델을 가진 그런 업체들과 AI 업체들과 이제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 살아남으려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파이팅 넘치게 설명해 주셔서 뭐 듣는 분들이 이제 기가 다 빨린 것 같습니다. 네, 지쳐가고 계시고 재밌었고 믿고 듣는 우리 아웃스탠딩 홍선표 기자의 홍선표 기자. 네, 오늘 해설이 좀 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또 재밌는 이슈 들고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